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사용해 오던 그 내비게이션 창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쭉 이어져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더 심플하고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인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계기판이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좋은 편이거든요, 시인성이. 근데 외부의 조명의 영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죠. 뒤에서 강한 빛이 들어온다거나 또 옆에서 측광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선명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깊게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나온 그런 신차들만큼의 어떤 세련된 느낌은 들진 않아요. 요즘 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갖고 되게 심플한 느낌이 들고 또 간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공조정치 컨트롤러는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들이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터치 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터치 패널하고 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요즘 신차들은 거의 터치 패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K8 같은 경우도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그냥 터치로 하는 추세인데, 얘는 그래도 아직은 물리 버튼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내장이 베이지 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다 베이지색으로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실내가 투톤인데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느낌이에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 다이얼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버튼식에서 컬럼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는 여전히 다이얼식 변속 레버를 쓰고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이게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인데, 경사가 심한 고갯길 같은 데서 눌러주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뒷자리 공간은 중형 SUV답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도 꽤 넓은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고요. 뭐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니까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시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때 타서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새 차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시트 색깔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클라이닝 각도가 꽤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번 눕혀봤는데 뒤로 꽤 많이 누워집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충분히 기댈 수 있다는 거는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송풍구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220V 있고요. 그 다음에 12V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커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랜저의 전동식 커튼도 나왔지만, 저는 뭐 수동식 커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장의 확률도 적고, 뒷자리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식 커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튼이 하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튼을 넣어준 거, 이거는 되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들어있어요. 합산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엔진이 내는 힘은 180마력입니다.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K8, 뭐 스포티지 다 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예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이 매끄러움, 차가 움직일 때 그 매끄러움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엔진이 켜지거나 뭐 모터가 돌아가거나 할 때 그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속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엔진이 붙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끄러운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건 탈 게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 가속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한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이 승용 같은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나가주는데, 얘는 차도 높고 아무래도 무게가 좀 더 나가다 보니까 K8이나 그랜저처럼 경쾌한 면모는 없지만 적당하게 치고 나가는데 충분한 힘을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인데 이렇게 밟았을 때의 느낌은 호쾌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있는데 잘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중형 사이즈의 SUV를 밀어주기에는 충분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은 1.6L로 좀 작죠. 하지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모터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힘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쭉 뻗은 도로에서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km 정도 속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꽤 잘 치고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힘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에서 120, 130 넘어가면서 속력을 끌어내야 할 때는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 구간 0km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10km까지가 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실용 구간에서의 출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너가 있고 내리막이거든요. 코너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스티어링 휠 보조 시스템을 켜고 가는데 이거 잘 잡아줘요. 제가 이제 다른 차 하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티어링 휠을 꺾어주고 차 간격을 조절해주고 하는 이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기 코너가 정말 심하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냥 꺾어줍니다. 이 정도 코너는 얘가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꺾어주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거만 믿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앞에 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속도를 줄이는 거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조작을 해줍니다. 지금 거의 멈췄다가 요거는 좀 아쉽네요. 좀 차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차를 거의 많이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 차가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그때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안전을 생각해서인지 얘가 거의 차가 제동을 시키고 다시 재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차가 움직여 줍니다. 방지턱을 제가 계속 넘어봤는데 이 서스펜션 느낌은 조율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방지턱 넘어보고 있는데 매끄럽게 잘 넘어갑니다. 너무 또 탄탄하면은 주행 성능 이런 거는 좋아지지만 쇼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꽤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롤은 있습니다. 지금도 세게 한번 꺾어보면 약간 울렁울렁 하는 건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아주 격하게 코너를 돌면서 운행을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차의 구매 목적이 패밀리 SUV로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을 태우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우리가 급가속하면서 뭐 고속으로 달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행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롤이 있는 거, 이거는 뭐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뒷자리에서 들어오는 쇼크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차들이 앞좌석은 바퀴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반면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뒷바퀴를 깔고 앉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들어오는 충격은 더 크죠. 서스펜션이 단단할 경우에 뒷좌석 승객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뒷좌석까지 고려한 SUV라면 그래도 서스펜션을 조금 여유롭게 세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비가 지금 제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한 17km/L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막히지 않은 도로변을 쭉 크루징 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가속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비가 이 정도면 뭐 꽤 잘 나온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공간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방음이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감이 꽤 높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시장에 잘 반영이 되어서 판매량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하이브리드가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었죠. 겨울철에 엔진오일 증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증가가 된다는 거는 뭔가 엔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 증가되는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구성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 차는 정말 괜찮은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